고대 마야 문명, 정말 대단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찬란한 문명의 시작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게, 정말 모든 게 틀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바로 그런 발견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런 발견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마야 같은 거대한 사회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랫동안 고고학자들은 거의 한 가지 정답을 믿어왔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존의 이론은 뭐였냐면요. 아주 간단했어요. 작은 마을들이 생겨나고 이게 수백 년에 걸쳐서 천천히 정말 서서히 발전해서 도시가 되고 문명이 된다는 거죠. 뭐랄까 상식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아과다 페닉스에서 발견된 건요. 이 모든 과정을 그냥 한 방에 건너뛰어버립니다.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죠. 이 발견이 도대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학계의 정설로 굳어져 있던 마야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게 바로 마야의 공식 역사였습니다. 마야 하면 떠오르는 거대한 피라미드, 정교한 예술품, 강력한 왕 같은 것들은 빨라야 기원전 400년쯤에야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전 시대는? 그냥 거대한 물음표, 미지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거대한 물음표 안에서 모든 걸 뒤집는 발견이 나온 겁니다. 멕시코의 아과다 페닉스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있는 인공 구조물이 너무너무 거대하고 또 평평하게 생겨서 글쎄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그 위에서 농사짓고 살면서도 이게 사람이 만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고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비결은 바로 라이다라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행기에서 땅으로 레이저 빔을 수십억 개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빽빽한 정글 나무들은 싹 사라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땅의 진짜 모습이 3D 이미지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죠. 라이다가 보여준 인공대지의 길이는 무려 1.5km였습니다. 진짜 끝에서 끝이 보이지도 않는 엄청난 크기인 거죠. 이 구조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흙이랑 자갈의 양은요. 들어보세요. 무려 400만 세제곱미터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고대 건축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있죠? 그거보다도 부피가 더 큰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감이 잘 안 오실까 봐 좀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축구장 85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모든 걸 바퀴나 소, 말 같은 가축의 도움 없이 오로지 수많은 사람들의 맨손과 맨몸으로 해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겠죠? 도대체 이 거대한 기념물의 정체가 뭘까 하고 말이에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수수께끼는 당연히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걸 어느 시대에 만들었냐는 거죠? 유물들의 탄소 연대를 측정해봤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건설 시작 시점이 기원전 1100년경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기존에 가장 오래된 마야 유적이라고 알려졌던 세이발보다도 훨씬 빠른 거고요. 마야 문명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한참 전의 일이죠. 한마디로 마야 지역에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거대한 기념물이란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자, 연대를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아니, 문명이라는 게 제대로 생기기도 전인데 대체 누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해낼 수 있었을까요? 발굴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흙을 막 쌓아 올린 게 아니었어요. 건설자들은 땅을 수만 개 구획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색깔의 흙으로 채워 넣는 아주 정교한 작업을 했던 거죠. 이건 아마도 여러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가 각자 맡은 구역을 책임지면서 참여한 거대한 협동 프로젝트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더 신기한 건 이렇게 만든 아름다운 색깔 패턴을 마지막에 일부러 흙으로 다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결과물보다 다 함께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이 거대한 인공대지는 대체 어디에 쓰려고 만든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E그룹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거대한 천문 관측 장치예요. 서쪽에 있는 주 피라미드 위에서 동쪽의 긴 구조물 너머로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동지나 하지 같은 중요한 날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관측이 훗날 마야 세계관의 심장이 되는 260일 주기 달력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과다 페닉스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대한 야외 신전이자 달력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모았습니다. 마야 역사의 거대한 퍼즐을 다시 맞춰볼 시간이에요. 이 아과다 페닉스라는 발견이 우리가 알던 역사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을까요? 아과다 페닉스의 건축 스타일을 보면 근처에 있던 더 오래된 문명, 바로 올맥 문명이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문명 사이에는 정말 모든 걸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올맥 문명의 중심지였던 산 로렌소 유적에서는요, 강력한 왕의 얼굴을 새긴 거대한 돌 조각상들이 발견돼요. 이건 뭐 소수의 지배층이 사회를 이끌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그런데 아과다 페닉스에서는 그런 지배자의 흔적, 화려한 미덤 이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온 거라곤 동물 모양의 소박한 조각상들 뿐이었죠. 한쪽은 권력자를 새기고 다른 한쪽은 자연을 새겼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사회가 충분히 발전해야 이런 거대한 기념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카다 페닉스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기념물을 함께 만들면서 사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거대한 공동 프로젝트 자체가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바로 그 과정에서 마야 문명이라는 공동체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유명한 고고학자 데이비드 스튜어트의 이 말처럼 아과다 페닉스는 문명이란 그냥 천천히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라는 기존의 생각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과다 페닉스는 수천 년 동안 바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라이다라는 새로운 눈을 갖기 전까지는 그걸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이 발견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냥 평범한 풍경이라고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그 어딘가에 또 어떤 놀라운 고대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